또 이 파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좀 변수가 생겼다는 게 우리가 다룰 두 번째 뉴스잖아요. 시간이 네. 조금 남았는데 예. 그거 그래도 중요한 뉴스니까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에 다룰 이슈가 헌재 구인 체제 윤석열 탄핵의 영향은이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 어쨌든 손을 만장일치로 들어줬고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명령을 직접적으로 헌재가 우리가 그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일축했고요.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최상목의 워딩이라서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왔는데 시기를 아마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바로 또 구인으로 출발하는 거냐. 그것도 헌재 내부에서 좀 약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제가 오늘 법률 변호사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구인으로 가게 되면 변론갱신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변론을 또 재차 열어야 되라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최종 진술까지 다 끝났는데 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또 길게 늘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용납하기가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이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바로 조속하게 임명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변론 갱신이라고 해서 변론을 지정을 했을 겁니다. 구인체제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최상목 대행이 조속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았어요. 지연해서 임명을 하면 사실 그냥 갈 겁니다. 8인 체제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마은혁 재판관이 기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심판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판결에는 내가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8인 체제로 판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재판관이 돼서 마은혁 재판관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변론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은 어떤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나 여당의 판단은. 근데 오늘 제가 이 기사를 쓰고 왔는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가고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헌재의 시간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권성동 대표는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나요? 그거야 이제 아까 앞서 설명 주신 대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지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이미 헌재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전에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건, 국무총리 탄핵건을 어쨌든 완결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워딩을 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이거를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정치적인 법률 판단을 하는 기관이니까 헌법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거 그 이후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불안함도 3월 26일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뭐랄까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자꾸 뭔가 지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변론 기회 같은 경우에도 11차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6차만 할 것 같더니만 8차가 되고 10차가 되고 하는 걸 보면 재판관들이 어떤 그 여론의 어떤 부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어떤 준동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제가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